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자, 이 포항 이가리 조경대라고 하는 이제 곳을 한번 안내를 합니다. 지금 이제 포항 계시는 분들은 닷전망대 이렇게 해서 닷전망대요. 최근에 이제 포항시에서 닷전망대라고 해서 이 바다로 이렇게 쭉 만든 전망대가 있죠. 이 닷 전망대인데 닷 전망대 바로 옆에 한 50m 위쪽으로 이렇게 청하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가리 쪽으로 가면 조경대가 있어요. 이게 조경대가 실제 예전에 이제 조경대입니다. 조경대인데 지금 닷 전망대 뭐 이렇게 이름을 새로 하고 나니까 사실 이 조경대라고 하는 좋은 그 이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닷 전망대에 이 조경대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이름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안타까워요. 예전의 이름을 그대로 살리면서 예전에 어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뭐 닷전망대라고 이름을 짓고 나니까 사실은 원래 조경대라고 하는 역사적 인 어떤 그 명칭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그 이 치유술 이 자료 이 그 책의 맨 마지막 12장, 12장에 바로 이 조경대를 이제 해놓았습니다. 자, 요 조경대요. 조경대. 자, 조경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경대는 여기 있죠. 저 낚시조자에 고래경자, 대대자 이렇게 되죠. 이제 지금 현재 지도를 놓고 보면 이가리가 있죠. 이가리. 자, 이가리. 자, 이가리 해변이 요래 있는데,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가리가 있는데, 자, 이가리 청진리 5도 이렇게 되죠. 자, 요 부분에서 자, 이가리에서 지금 요 부분 용두리 간이 해변이라고 요 부분 요 정도 아마 위치가 될 것 같아요. 요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닷 전망대를 만든 곳인데, 자, 여기 보면 현 내면 여기 해서 요 조경대 요겁니다. 조경대인데 예전에 이제 청하읍이 여기였으니까, 읍에 여기 해월루가 있어요. 이제 관청, 요 안에, 여기에 해월루가 있습니다. 요 해월루도, 이 바다를 보기 위한 그 눈데, 요 해월루보다 이제 해지 선생의 글에도 보면, 자, 이 해월루 기가 있어요. 이제 회재 선생이 요 해월루에 가서 기문을 지었습니다.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송나역 이렇게 됐죠. 송나찰방역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자, 요 종영대는 여기입니다. 지금 이갈이 닷 전망대라고 해서 이렇게 전망대를 이걸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어 놨는데, 자, 이갈이 닷 전망대에서 어느 쪽을요? 위쪽으로 요래 딱 이렇게 보면 요 부분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이 조경대입니다. 여기가 조경대입니다. 자, 요렇게 다 조경대에서 이제 바라본 요 모습입니다. 자, 조경대에서 바라본 모습. 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요 사진 자, 여기 요 사진 보이죠? 요 사진. 요 사진이 이 조경대에서 이렇게 이 하늘을 보고 솔숲에서 요 솔숲에서 하늘을 보면서 찍은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이 송림이, 송림이, 이 울창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조경대입니다. 자, 조경대, 광여도, 이제, 아까 광여도죠. 이 광여도의 에, 조경대에서 비출 조자의 거울 경자, 대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울처럼 이렇게 좀 맑게 비추는, 거울처럼 좀 맑은, 그러면서 이제 비출 조자, 이 햇살이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거울처럼 맑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렇게도 적고, 아까 여기처럼,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경대라고 해서 낚시조자에 고래경자, 고래를 낚시하는 것을 보는 누대라고 해서, 자, 이름이 같은 음으로 해서 거울처럼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언덕, 거울처럼 맑고 아름다운 언덕. 그러면서 이제 고래를 잡는 것을 보는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한자 명칭이 전해 오는 것입니다. 거울같이 맑고 아름다운 바다를 보는 언덕이라는 뜻을 조경대로 이제 하고, 이 조경대, 낚시조자에 고래경자를 써서 고래 낚시를 구경하는 언덕, 또는 이제 고래가 노니는 것을 보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이 조경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이가리 쪽에 가서 조경대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닷전망대, 지금 닷전망대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50m 정도 올라가면 되는데, 한자 이름이 선우, 이제 어느 게 먼저냐, 이 조경대가 먼저냐, 아니면 이 조경대가 먼저냐, 이런데, 실제 이제 포항에서 이제 알리는 그 자료에 보면 1624년 부재학 유숙에 의해서 한자 이름이 조경대에서 낚시조자 고래경자 해서 이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황여일의 유내연산록을 보면, 황여일의 유내연산록을 보면, 이 황여일 선생이 언제 분이냐면, 황여일이 이 1500, 황여일이, 음, 황여일 선생이 1556년, 그죠? 황여일이 1556년에 태어나서 1622년에 이제 삶을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624년에 부재학 유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여일 선생이 온 게 언제냐면 1584년 8월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황여일 선생이 이 내연산을 보기 위해서 이제 누구냐면 황응청, 이 숙부였던 황응청이라고 하는 분, 1605년에 이제 삶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1584년 8월에 와서 황응청이 1605년에 이제 사망했거든요. 돌아가셨으니까. 이 황응청과 함께 1584년 8월, 1584년 8월에 이 황으로 오게 됩니다. 실제 여기 내연산록을 보면 1584년 8월 1일에 영해 해월 해월 거기도 이제 해월루가 되죠. 해월정, 해월 어 근데 영해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8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이곳에 오게 되는데 한 일주일 걸린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자,
1624년 부제학 유숙에 의해서 한자 이름이 조경대에서 이 조경대로 바뀌었다고 하고 있지만 황여일의 유내연산록에도 조경대라 표기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1624년 부제학이 1623년 9월에 오거든요. 유숙이 1623년 9월에 포항에 와서 1623년 12월에 가요. 그리고 이제 1624년에는 지금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요때 1624년 1월에 갔다, 서울에 도착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이제 조경대에서 이제 낚시조자 고래경자를 쓰는 이 조경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1623년에 이 비출조자 거울경자를 1624년에 낚시조자 고래경자로 바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황여일 선생이 유내연산록을 쓸 때가 1584년 8월이니까 여기 유내연산록에 이미 뭡니까? 조경대라고 이렇게 낚시조자 고래경자를 써서 고래 낚시를 볼 수 있는 누대라고 해서 이 표기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런데 1624년 유숙에 의해서 조경대로 바뀌었다. 낚시조자 고래경자를 쓰는 조경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전에 유숙 선생 이전에 뭡니까? 이 조경대라고 쓰고 있다가 유숙에 의해서 이 조경대로 바뀐 것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숙이 이렇게 했다 안 했다를 떠나가지고 실제 이름은 낚시조자 고래경자를 쓰는 것은 이전에이고 그 이후에 비출조자 거울경자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먼저 이름이 낚시조자 고래경자이고 나중 이름이 이 비출조자의 거울경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낙제의 서사원 동유일록에서도 이 조경대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1550년에서 1615년 사이에 살았던 서사원의 경우에도 이 낚시조자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유숙이 청하에 머물러 있었던 시기보다 훨씬 빠른 시기이다. 오히려 유숙이 이 관일출이라고 하는 시에서 여기 보면 경대 앞에서 이제 요간 형성 아주 뛰어난 경치를 바라본다. 어디에서? 경대 앞에서, 조경대 앞에서 아주 뛰어난 경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서 조경대, 자, 이 조경대라고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이 낚시조자 고래경자가 먼저 이곳의 이름이고 나중에 낚시조자 고래경자가 어디로 바뀌느냐? 비출조자의 이제 거울경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경대보다 후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 자, 요 조경대에 대해서는 신증 동국 여지승남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해동지도, 영남지도 등에 기록이 전합니다. 특히 해월 황여일, 해월 선생, 황여일이 내연산록에 바로 이 조경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내연산록에서 여기 이제 조경대의 모습을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5일입니까? 여기 8월 1일에 이 그 해월로 이제 영해
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해월루죠, 그죠? 영해 해월 종택이거든요. 해월 종택. 해월 종택. 해월 황여일이니까 이제 해월 종택이 되죠. 해월 종택에서 이제 8월 1일 날 출발을 해서 8월 5일에 포항에 이제 와서 비가 내렸어요. 자, 임술에 비가 내렸다. 5일. 그러니까 1일 날 출발해서 이제 포항에 왔으면 뭐 5일에 왔든가 아니면 4일에 왔든가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비가 내렸다. 조정관이 주방에서 음식을 담아와서 대자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최운용과 숙부를 동헌에 정성으로 모셨다. 이 숙부가 누구냐면 여기 이제 아까 황응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숙부를 모시고 황응청을 모시고 이제 예연산을 방문합니다. 숙부를 동헌에 정성으로 모셨다. 술자리가 마치자 숙부님을 모시고 조경대로 가서 논의렀다. 조경대는 고을의 남동쪽 심리에 있다. 소나무 숲과 대나무가 있고 곳곳에 어촌이 있다. 엷은 안개, 저녁 햇살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 의연함이 그림과 같아. 마침내 누대에 올라서 바라보니 멀리 북쪽 바다에 하늘이 광활하다. 예, 광활하다. 서산의 구름은 가까이에 높이 솟아있고 기이한 바위가 빽빽이 서 있어서 푸른 거울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듯하다. 자, 거울경자예요. 거울경. 푸른 거울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듯하다. 물에 뜬 갈매기와 나는 백로가 태연히 왕래를 한다. 자, 여기 이제 조경대 이제 낚시조자의 고래경자예요. 여기 조경대라고 쓰고 여기 보면 이제 푸른 거울을 가까이서 보는 듯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맑으면 하늘의 빛이 비치는 게 거울처럼 이렇게 아주 맑다는 거죠. 작은 배 수십 척은 날이 저무니 다투어 고기를 잡고 곁에 있는 배 한 척은 노래하며 소리치며 남쪽으로 간다. 숙부님과 나는 푸른 모래에 앉아 찬바람에 기대며 각각 몇 잔을 마시고 돌아갔다. 최단양은 이미 해월루에 이르렀다. 자, 요 해월루는 아까 이제 그 청하현청 안에 있는 루입니다. 해월루가. 붉은 촛불에 푸른 눈썹같이 빛나는 것은 마치 옥으로 만든 집 같아. 그러나 조경대의 웅치함에 비교한다면 들판의 말이요 먼지다. 이 그 해월루가 붉은 촛불에 푸른 눈썹같이 빛나는 것은 마치 옥으로 만든 집 같다. 아무튼 이 해월루가 굉장히 아름다웠던가 봐요. 그런데 이 조경대와 해월루를 비교해 본다면 뭡니까? 조경대의 아름다움, 웅치함, 이 아주 웅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거죠. 아름다움에 비교한다면 들판의 먼지요, 먼지다, 말이요, 먼지다. 이렇게 보잘것없다는 거죠. 이 조경대가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여일은 푸른 산마루는 멀어서 날아오르는 듯하고 검푸른 바다는 고요해 파도치지 않는구나. 하늘이 개이자 저 바다는 거울과 같고, 그죠? 바위가 드러나자 삼신산의 오두와 같구나. 그리고 삼신산의 오두와 같다. 조화옹은 기이한 장관을 모고, 이제 상제죠. 우리가 이제 그 하늘에, 이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조화옹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기이한 장관을 모으고 귀신은 세상의 빼어남을 나누었다. 인간 세상에서 이곳을 아낄만 하니 나는 백구와 짝하여 머무르려 한다. 이래서 조경대에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유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1623년 9월에 그 인조 반정에 연루가 되면서 바로 이 그 청하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청하로 유배를 올 때 이 유숙이 위리안치 이렇게 해서 위리안치는
이제 사상범위겠죠. 이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위리 안치로 이 청하, 바로 청하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유숙이, 아무래도 이제 이 조경대 가까운 곳에 이제 유배를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숙이, 유숙의 시를 보면 바로 이제 그 내연산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그 쌍봉 정국후 선생과 같이 이제 시를 주고받고 해요. 그런 걸 놓고 보면 아무래도 이 유숙의 경우에는 이 그 쌍봉 정국후라고 하는 이 그 분과 굉장히 그 친분이 있었다. 그래서 유배를 와서 쌍봉과 함께 서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시를 두 분이 주고받았다. 아주 시가 많아요. 한 10편. 유숙에서 보면 유숙의 시가 10편쯤 되고 쌍봉 선생의 시에도 이제 유숙과 서로 나눈 시들이 한 5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취흘과 쌍봉 정국구 선생이 서로 시문을 주고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623년도에 청하에 유배를 와서 3개월을 머문다 하거든요. 3개월. 그래서 이 취흘, 유숙이 당시 부재학을 지냈기 때문에 부재학을 지냈던 이 유숙이 인조 반정에 이제 연루가 된 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바로 이제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1623년도 9월에 와서 바로 그, 어, 요 조경대에서 관일출,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동쪽의 끄트머리 이곳에 유배엄이 어찌 우연이랴. 조경대 앞 이렇게 해서 요 경대라고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조경대 앞 해서 요 경대 이 조경 비출 조자에 요 경대예요. 거울과 같다. 음, 조경대 앞 뛰어나 풍광을 보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조경대에서 어, 조경대에서 일출을 보고 조경대에서 이 바다의 풍경을 만끽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그만큼 이 유배를 온 것에 대한 슬픔보다는 유배를 왔으니 이 멋진 풍경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조경대 앞에서의 풍경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예, 시흘이 이 조경대에 와서 이 조경대 앞에 펼쳐져 있는 동해의 그 아름다움을 봤던 것은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용이 구름을 내뿜어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고 자라는 금쟁반을 입어서 푸른 하늘을 보내노라. 양곡은 눈앞에서 그리 멀지 않음을 알겠는데 이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제 에, 양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어, 저기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신선이 사는 세상에 보면 해가 10개가 있어요. 10개. 해가 10개가 있는데, 요렇게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으면, 자, 이렇게, 해가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자, 이 해가 이제 오늘 순서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1번 해, 2번 해, 10번 해 이러면, 자, 오늘은 1일이기 때문에 1번 해가, 자, 1번 해가 쫙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떠오를 때 어디를 가느냐면, 1번 해가 떠오를 때, 자, 여기, 연지해서 이제 못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오르다가 이 못입니다. 못을 지나서 연지라고 합시다. 그럼 연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양곡을 지나서, 이렇게 동해에 쑥 올라와요.
그 양곡은, 어, 이제 바다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전에, 에, 거치는 곳입니다. 양곡이요. 양곡. 그렇게 해서 양곡 오기 전에 양곡 바로 밑에 가면 연못과 같은 연못이 있고, 연못 그 아래에 보면, 예컨대 터미널과 같은 곳이 있어요. 이 터미널에서, 해 10개가 요 대기하고 있다가, 오늘 해 한 개가 쫙 올라오고, 내일은 2번 해가 올라오고, 모레는 3번 해가 올라오고 이래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오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양곡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동해로 탁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기 전에, 요 머무르는 곳이 지나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양곡입니다. 양곡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양곡, 예, 재밌는 거는 이 해는 이제 남성을 이제 이야기하죠. 여성은 이제 달을 이야기하잖아요. 달은 12개가 있고 해는 10개가 있었어요, 초기에. 그런데 이제 이 달은, 순서를 정해 놓으면, 이제 요게 뭐 10간 12지, 간지로 봤을 때, 자, 그런 개념이에요. 12개의 저기 달이 있는데 이 달은 항상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꼭 문제는 보면은 남성, 남성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어느 날, 10개의 해가 하루에 한 개씩 떠야 되는데, 10개의 해가 함께 떠버렸어요. 1번이 올라갔는데, 2번이, 오늘은 뭐,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 2번이 같이 따라 올라오고, 3번이 10개의 해가 쫙 해서 하늘에 10개의 해가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여임금이 하늘 상제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왜 10개 해가 한꺼번에 떠서 사람 사는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해서 이 하늘의 상제가, 활을 잘 쏘는 신하를 내려보내서 하나하나씩 쏴서 떨어뜨리게 됩니다.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해를, 쏘려고 딱 조정하고 있는데 요임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해 하나마저도 없어지면은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잠깐 해서 잠깐 멈추세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해를 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해는 해가 한 개만 있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요임금 때 이 하늘의 상제에게 청을 해서 10개 해가 한꺼번에 떴을 때 제발 해를 다 이제 없애달라라고 간청을 하니 이 하늘에서 이제 상제께서 신하를 내려보내서 이 다 이제 화살로 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고 마지막 이 해가, 해를 향해서 화살을 던졌을 때, 요임금이 또 사정사정해서 해 한 개만을 남겨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해가 하나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해가 떠오르는 곳, 즉 신선의 세계가 바로 이제 양곡이에요. 그러니까 양곡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고장, 해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양곡입니다. 양곡을 거쳐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곡 이러면 이제 포항은 바로 양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곡을 볼 수 있는 곳, 양곡이다. 임금님 그리는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분을 엎어본들 부질없이 햇살 밖에 비치니 다만 적용대에 올라서 저무는 한 해를 달래버리냐. 자, 이 9월에 와가지고 자, 12월이죠. 12월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아마 이제 그게 아, 그게 풀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3개월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자, 3개월을 머물게 돼요. 그래서 12월에 바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시헐 유숙이 관일출이라고 하는 시는, 1623년 12월에 쓴 시가, 이 시입니다. 자, 어, 자, 치을 유숙의 시가 이런 시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도 이제 유숙의 시인데, 단풍숲을 지나와서 이 시는 이제 고경사,
이 복용사에 가서 우연히 썼던 시입니다. 단풍 숲을 지나가서 돌이길을 밟고 보니 이산저산 참 많이 보았네. 그러니까 이 위리 안치해서 여기에 절대로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유숙이 부재학이잖아요. 이 당시 이 부재학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부재학이 왔으니 이 청하 영감이 어쩔 수 없었겠죠. 예. 아이고 영감님 조용히 계시다 가십시오. 대신 내연사는 마음껏 다니십시오. 이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유숙이 위리 안치로 봤지만 실제 이 포항의 구석구석을 특히 내연사는 매일 오고 가고 했다. 자, 여기 보세요. 매일 오고 가고 했다. 어제 왔던 나그네 오늘 또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숙의 경우에는 어, 저기 내연산 보경사죠. 보경사의 스님이 웃으면서 어제 왔던 나그네 오늘 또 왔네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모습을 이 말을 듣고 빙긋이 자기 속으로 웃었겠죠.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전합니다. 자, 이 이제 자, 요 해서 이제 요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 요 자료를 같이 들고 조경대에 가서 같이 그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이제 기말고사를 마지막 한 문제를 내야 되겠죠.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떤 시가 좋을까요? 음, 여기 소봉대, 상가.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보고, 시를 하나 정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 자, 요 시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이니까 2번 문제는 곧 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뭐 좋은 시간이었는지는 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늘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인연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